저도 그 장면을 예고편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10만 원에 뺨 한 대잖아요. 10만 그렇죠. 원대 뺨 한 대. 그걸 그렇죠. 456억으로 하면 죽어야 돼. 그건 몇 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부풀리 뺨 맞게 그 정도 부풀리면은 1억만 해도 죽어야지. 죽지. 1억만 해도 죽지. 죽지. 죽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장은 안 죽어도 뺨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 밥을 못 먹어 시름시름 할 때 죽을 걸. 그렇지. 그렇습니다. 감독님 딱지씩 좀 하셨나 보네. 아니 그 달고나 그 혀로 하는 장면은 감독님이 진짜 쓰던 필살기라잖아. 그렇지. 자기 어렸을 때 달고나 실제로 자기가 아저씨 몰래 실제로 쓰던 아니 필살기였다. 몰래가 아니고 아저씨가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면 아저씨가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어. 아 그래요? 어릴 때 좀 많이 추잡하셨. 아니 그 방법이 방법 자체가 그분이 아니,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한 설정도 그렇고 뭐 자기가 이렇게 어렸을 때 또 놀이 같은 것들 뭐 이런 방법들 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감독님의 실제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등장인물들이나 캐릭터의 뭐 묘사들 아니면은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감독님의 경험이라 그러니까 놀다가 이제 극한으로 가서 이제 줄다리기 산에서 하자. 절벽에서 절벽에서 으아 이 짜릿함. 미친 건가? 진짜 미친놈 같다. 광인이네 맞네. 아니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이 뭐 진행 요원의 의상이나 아니면 게임이 진행되는 전체 장소의 뭐 디자인, 뭐 색감 앞에서도 제가 좀 얘기했지만 네. 뭐 네네. 게임 속 세상을 연상시키는 막 그런 참가자들이 오락기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음향 효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같은 거 떨어질 때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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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뾰로롱 그렇지. 뾰로롱 이런 맞아요. 소리도 그렇고.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오락기 속에서 음향 효과 맞아요. 같은 느낌도 좋았고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그 어렸을 적 운동장이나 동네 공터 연상시키는 흙바닥에서 게임이 시작되잖아. 무궁화꽃이 피었을 우리나라 때 뭐 잔디 없죠. 흙바닥이죠.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 다 흙바닥이었지. 다들 흙 한 사발씩 퍼먹었지. 그렇지. 다들 어렸을 때는. 근데 그 프론트맨이 보고하는 막 전화기나 아니면 무궁화꽃 게임의 어떤 로봇 캐릭터 그 굉장히 지금 유행이죠 그 캐릭터 사이코로봇이라 그러면서 영희를 본따서 만들었다. 영희 캐릭터 그런 거나 아니면 그 거기에 출입 디자인도 막 그 동네 막 집에 대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모양이 네. 그런 벽에 것들이나 낙서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디테일이 굉장히 복고의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참가자들 맞아. 그 감시하는 진행 요원들 컴퓨터도 오락기처럼 생겼잖아. 맞아. 그런 CRT 모니터. 맞아. 오락기처럼 딱 생겨가지고 일부러 막 뭐 UI라 해야 되나? 그 안에서 막 그런 디자인들도 굉장히 컴퓨터 오락 같은 느낌을 주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8비트 시절. 맞아.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막 거기에 나오는 심지어 이제 참가자들이 먹는 음식 같은 것도 보면 어릴 때 먹던 어릴 때 우리 소풍 가거나 아니면 여행 갈 때 기차에서 먹던 그 막 사이다고 뭐 계란 달걀. 계란. 우리 나이 때는 정말 어렸을 때 이후로는 잘 안 먹긴 했지만 그렇죠. 네. 뭐 뭐 찐 그런 감자나 것들이나. 옥수수 뭐 이런 것도. 옥수수 뭐 찬압에 나오는 그 도시락 연어 도시락. 우리보다 더 형님들이나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잖아. 벤또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알죠? 벤또라 그러잖아. 그런 거. 형님들이나 김숯불이나. 오벤또 구다사이. 벤또라는 전마가 제일 그래 전마가. 정말 저거 핸드폰 전화하면 컬러링 기미가요다 저거. 제가 그 대학교 때 일본에 그 어학연수를 5주 다녀와서 임마 그런 거 아닙니까? 대단. 5주만 일본 사람이 됐다고 이 더러운 놈. 근데 아직도 뼛속까지 일본어가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7, 80년대 약간 연상시키는 디테일들 굉장히 훌륭하게 배치해놨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진행될 게임들이 전부 다 이제 비슷한 시대에 어릴 적 어린이들이 놀던 놀이들이다.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딱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미술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네네. 또 이게 또 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괴리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 죽어 나가는데 막 세트 같은 거 겁나 이쁘고 야, 뭐 맞아. 동심을 자극하고 그러는데 네. 정작 이제 하는 게임들이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데스게임이지. 사람이 결국은 죽어. 그리고 맞아. 거기에 바닥에 피칠갑이 되고 그리고 되게 분홍색 막 다 이런 거 있고 맞아. 그런 애인데
거기 또 피츠갑이 되고. 맞아. 그런 거에서는 괴리감이 사람을 뭔가 약간 심리를 자극하는 표정을 왜 그렇게 우리- 못생기게 짓는 건데? 더 약간 공포심을 주려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잔혹 동화 같은 그런 맞아요. 그런 아이러니함. 맞아요. 그런 느낌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제일 잔인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개미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눌러 죽이고 잠자리 날개 떼고 하는 건 다 애들이 그냥 근데 아무 악의 없이 그건 하잖아. 진짜 순수함 때문에 뭐 악의 없이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아니 여기서 호스트를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지점이 호스트가 있지. 마지막 좀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마지막에 돌아가서 놀아서 나는 너무 재밌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순수한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이 그렇지. 잔혹한 게임을 만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난 어린이들의 재밌었다. 그 순수함과 어떻게 보면은 맞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약간 소름 끼치면서 약간 그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분들 뭐 그래서. 연출이나 비주얼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거 없습니까? 저는 저기 그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은 이제 네네. 그 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본 판때기? 게임. 본 게임 파티기 타짜. 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그 동화 같은 계단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연상시키는 맞아요. 약간 네. 그죠. 그런 것도 좀 재밌게 했는데 그것도 전 괜찮았는데 그게 좀 더 놀이동산 가는 입구 같았어도 재밌었을 것 같다. 디즈니랜드 같은 느낌. 맞아요. 아니 나는 죽으러 가는데 왜 이렇게 얘들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좀. 환상의 나라로. 네. 중간에서 페스티벌도 좀 해주고 그죠? 그렇죠. 뭐 퍼레이드도 좀 해주고. 퍼레이드도 그래가지고. 해주고. 네. 맞아. 그래서 근데 뭐 그건 제가 원하는 그다 제 취향상 그런 거고. 근데 네네. 뭐 그런 거 괜찮았어요. 그니까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데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는 길은 완전 약간 꽃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알록달록하고. 네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연출해서 보면은 좀 이렇게 뭐 중간 이야기지만 그 의사가 도망 다니고 그럴 때는 자기가 어딘지 위치를 모르게 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긴 하잖아요. 그런 역할도 하지. 미로처럼. 네, 그쵸. 맞아.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막 그런 거울을 뭐 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귀신의 집 탈출. 같은 데 들어가면 예, 거울 같은 탈출. 거. 맞아요. 탈출 게임 하는데 막 자기가 어딘지 모르게 막 계속 뺑뺑이 돌리고 그러는 느낌이라 가지고 네. 그거는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놀이공원의 기능을 또 충실히 하고 있구나라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계단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어쨌든 게임을 통해서 다음 게임을 통해 이 게임 하고 이제 이동할 때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렇죠. 그 게임을 진행할수록 어쨌든 자기가 돈을 가져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계층을 올라가고 싶어서 이제 그 계단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계단 자체가 사실은 네.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여기가 그러니까 위쪽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윈지 아래인지. 아래 이쪽이 아래인지 저쪽이 위인지 이제 되게 혼란스럽게 약간. 돼 있어요. 약간 그 착시 현상 불러일으키는 네. 그림처럼 그죠? 그런 계단처럼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단계별로 가서 하면 저 돈을 얻어서 내가 그 계층이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상상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막 이렇게 다 가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 단계별로 갈지 못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계단이 신분 상승을 위한 윗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네. 계단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밑으로 알 수가 내려가서 없는. 더 꼬라박을 건지 사실은 맞아. 앞으로 갈수록 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약간 그래서 약간 더 혼란스럽게 계단을 좀 구조를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한 해석인데 오. 간만에 북해 정롱진이 나왔네.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어요. 진짜 그렇네요. 약간 그러네요. 왜 착시 현상 일으키는 그림들 있잖아. 왜 계단이 여기서는 맞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 끝에서 닿는 계단이 다시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올라갔는데 결국에 여기랑 맞닿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한의 영원히 고리처럼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죠? 막 연결되는 그런 계단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것처럼 이렇게 약간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결국 얻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뺑뺑이에 너는 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저는 정락터님이 이런 분석을 한데 이제 뒤에 붙이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한번 그래서 해보세요. 이제 아니 그냥 되게 그냥 사소하게 인상적이었던 거 미술적으로. 네네. 이제 결국 죽은 사람들을 되게 정성스럽게 이게 선물처럼 생긴 관에 맞아. 넣어가지고 맞아. 아니 보통은 이제 이런 거는 잔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데스게임 같은 거 하면 시체들 그냥 대충 갖다 던져가지고 뭐 그렇지. 한꺼번에 태우던가 이런데 아니면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 막
화장을 하는데 막 그냥 시체를 막 던져가지고 화장 그치. 쫙 하는 그냥 장면을 막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기계 같은 데 넣어가지고 막 갈아버린다든가 이런 맞죠. 일부러 더 잔인하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진짜 정성스럽게 담아가지고 심지어 이제 살아있으면은 다시 굳이 다시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다시 자신 있게 편안하게. 걔한테 그, 굳이 또 얘 하나하나 다 태워주고 이런 게 진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한 나 이걸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어. 이런 괴리감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그게 굉장히 기괴한데 어. 그냥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그 게임 안에서 굉장히 막 공정한 척, 공평한 척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절차. 겉으로는 되게 막 잘해주는 척. 이게 근데 이제 바깥 사회를 이런 부분들도 다 풍자하는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겉으로 막 맞아. 정부나 뭐 이런 그 기업 위쪽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그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람들 다 대해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각사님 지금 뭐 소비에트 특파원이에요. 아니 내가 보기엔 혁명적인 자세를 정부를 까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나는 요건 말을 안 섞어야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게 결국 게임이다 보니까 네네.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의 어떤 세계관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3화에서 보면은 다시 네. 이제 참가자들이 돌아오게 되잖아. 그렇죠. 집에 네, 갔다가 네. 이제 달고나 각자 게임을 돌아갔다가 현실이 더 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다시 네. 돌아오는데 각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풀기 위한 막 여러 가지 꼼수 같은 것들을 막 연구해 와요. 보면 그렇죠. 그죠? 무슨 등장인물들이. 게임인지 알아낸다든지 알아내려고 네.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그나마 뭐 이렇게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담배를 꽁쳐서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뭐 아니면은 이제 각자가 스스로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팀을 구성한다든가 그죠? 막 이런 깡패는 행동들을- 자기 부하들 막 데리고 부하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고 거기 안에서 자기 말 다 듣는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강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각자 할 수 있는 막 그런 그 가운데서 의사는 막 또 보면 자기가 다음 게임인지 어떤 게임인지 알려주는 막 쪽지도 막 자기가 몰래 네. 봤잖아. 그런 네, 장면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닥터님이 방금 해주신 말씀처럼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공정하게 치러져야 될 게임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게임이 이제 막 사람이 이미 죽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청자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잖아. 게임이니까 공정하겠거니 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 맞아요. 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시작 전부터 이제 전혀 공정하지 않다 이런 그치.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각자 막 편법을 통해서 게임을 통과하려는 모습을 또 계속 보여주고 이러면서 심지어 두 번째 게임 설탕 뽑기는 아예 그 게임이 시작 지점 자체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동그라미 세모 그다음 별 우산 이렇게 우산이니까 있는데, 난이도부터가 다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막 불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는 게 아닌가 우리 닥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설탕 뽑기 직후에는 사이다 계란 사건 때문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약간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들 뭐 권력층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게 뭐 현실에서의 부와 명이든 아니면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의 그 유흥이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룰이라는 약간 허상의 가면 뒤에서 적당한 불리함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 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참가자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갈등이 커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참가자들의 잘못이 아니잖아. 이런 불평등이. 허술한 그런데 룰과 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허술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의도된 거지. 의도된 불평등인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찌지고 뽑고 싸우는 거는 참가자들끼리 찌지고 뽑고 싸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결국은 자기한테 비난이 오면은 밑에끼리 싸우게 만드는 방법. 그런 네?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개별수도 네? 그렇긴 하죠. 그렇습니다. 위에 가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권력이나 돈 뭐 이런 걸로 해서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니까 정보만 알면 사실 다들 그 동그라미나 세모 같은 방법으로 그 권력자들은 돌아가겠지. 그렇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유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이걸 뽑을 수밖에 없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게임의 룰 안에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거고 그 게임의 룰은 이제 높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지,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게임하고 이 드라마 속에서 잘 녹여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 보면은 또 뭐 극도로 막 갈등이 커지면서 이제 장덕수 패거리를 시작으로 심지어는 이제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드라마 드디어 배틀로얄에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틀로얄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드라마가 보면은 게임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서로 대결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는 막 게임이 벌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적당히 내 탓은 아니다라고 외면할 수 있는 약간 일종의 핑계가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내 주먹에 피는 묻히지 않았다. 내 손에는 피 안 묻었다 하는 약간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간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도태된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망 선고를 받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맞아요. 실제 현실에서도. 근데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을 도태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나도 먹고 살라 그랬는데 제가 못했는 거야 이런 건 아니지. 지가 열심히 하지 그러면. 나는 내가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라고 우리가 적당히 눈 감잖아. 그거 그 사회에서 도태돼가지고 결국에는 막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막 자살을 한다던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고 살잖아. 내 탓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불이 꺼지는 이렇게 힘든 상황, 이런 극도의 게 상황. 극도의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자기가 친한 사람과 또 결국엔 경쟁해야 되는 뒤에 나오는 구슬치기 같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인간성이 좀 결여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정닥터님처럼 피를 보고야 한다. 그런 것도. 피는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참가자가 참가자의 목숨을 뺏지 않는 상황을 딱 보여주면서 그냥 그렇죠. 게임을 치를 뿐인데 탈락한 사람들이 목숨을 뺏길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보여주다가 점차 이제 참가자가 직접 이제 다른 참가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장면들을 점점 보여주는 거지. 점점.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가 경계였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개인전이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게임을 하면은 내가 직접 상대방을 죽여야지 살아날 수 있는 줄다리기부터. 맞아요. 줄다리기부터. 그죠? 실제로 룰이 직접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 다른 참가자들이 목숨을 잃잖아. 요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 이제 처음에 되게 자기도 약간 그런 죄책감을 좀 덜면서 그냥 이게 약간 서바이벌 게임이지만 데스 게임이지만 그래도 약간 게임을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는 약간 희생처럼 보이는 데 있어서 감정이입을 싹 하다가 거기에서 그 참가자들이 점점 직접 사람을 죽여 나가는 거에 있어서 자기도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 더 슬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그게 난 또 재밌는 게 그 줄다리기는 단체전이니까 사실 그 죄책감이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덜 미안했어. 얘가 힘이 세서 얘 때문에 쟤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아니면은 뭐 같이 죽였으니까는 좀 덜 미안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1대1이 돼버리죠. 자기가 맞습니다. 고른 상대하고 이제 그 영혼의 맞다이를 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줄다리기에서 오히려 그런 감정이 최고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책감을 좀 덜 수 있는 핑계가 있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뭐랄까 죄책감이 크게 오도록 일부러 연출을 했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줄다리기에서 주인공 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줄다리기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멤버들이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뭔지 알죠? 우리가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 멤버들이 이 줄다리기를 이기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줄다리기 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막 그런 방법도 해보고 중간에서는 막 딸리기 시작하니까 막 거기에서 조상우가 내 말 듣고 앞으로 3걸음만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잖아. 근데 그 그렇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상대방 다른 참가자들을 죽이는 결과로 죽이는 오는 거야. 거지.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사람을 죽인 결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크게 오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줄다리기 시나리오, 이 줄다리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뭐 앞에서 이걸까 뭐 그런 이게 전체적으로 막 이런 사회 풍자적인거나 이런 비판이 있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뭐 네네, 저도 맞습니다. 뭐 이런 상징성을 좀 보면은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여기서는 한 번 실패하면 죽잖아. 그렇지. 죽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2번째 기회 가지가 진짜 어렵다고. 진짜로 집이 금수저가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 번 예를 들면 사업에 한 번 실패했다? 그러면은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시나 뭐 이런 입사 뭐 이런 것들 뭐 만약에 회사 잘리면은 뭐 진짜 뭐 돌아가기 힘들고 뭐 그런 그렇죠. 것들 맞습니다. 2번째 기회를 잡기가 힘들다 뭐 그런 거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죽음으로 표현했다거나 그리고 이거 그래 뭐 자본주의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한 2번 정도 보니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언론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예. 예를 들면은 정보 통제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일단 탈락은 죽음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막 농담도 하면서 가볍게 일단 시작을 해. 야, 그렇죠? 100만 원 빵 할래? 그러면서 누가 먼저 들어가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그럼 참가자들이 이제 반말해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이제 뭔가 정보 공개가 없다가 갑자기 그러면은 투표를 하는데 대신 그때부터 돈의 액수와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정보로 돈을 직접 보여줘. 맞아. 그렇죠. 정보를 그 연출은 너무 진짜 와 뭐랄까 이래도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진짜 와, 정말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자기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보여주고 싶은 만큼 적재적소에 보여주고 싶은 정보들만 그때그때 풀므로써 이제 그런 것들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동요시키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닮아 있어요. 어허. 어느 언론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요런 정보들을 이제 통제함으로써 그러니까 만약 그 정보를 안 보여줬으면은 압도적인 비율로 이제 게임이 중단됐겠죠. 집으로 돌아가겠다. 맘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사 선택하는 게 이제 얼마나 무서울 수 있냐. 이제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투표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게 상징적이었던 게 투표에서 가장 투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보거든. 그렇지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되게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씩만 공개해서 그렇죠. 이런 쪽을 유도한다라는 거. 그것도 그런 투표 것들이, 직전에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DLC 같은 거 아닐까요? DLC 돈 내면 그건 공산주의야. 씨. 적당한 금액을 내야지 정보가 아니면 다른 컨텐츠가 풀리는 건데. 알지. 그 원래 오리지널 게임 가지고 이제 볼모로 잡아놓고 DLC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게 공산주의잖아. 물 먹고 겨잡기로.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이제 정보를 통제하면서 걔들이 뭐 습관적으로 민주적 절차니 공평한 게임이니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공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뭐 그런 상징성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 게임들 보면서 약간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인데 이게 뭐 네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약간- 그 더러운 상상은. 저런 상상이 아니고 약간 그 게임들이 순차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인간 사회의 발전을 계속 좀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보였거든요. 게임의 왜냐하면- 순서가 예, 게임의 순서가. 왜냐하면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제일 상위 포식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이라고 치면 옛날 그 수렵 채집 시절 뭐 사냥하는 그런 시절
어쨌든 우리는 다 사람끼리는 그 서로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적이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이잖아요. 나보다 그래서 포식자인 거지. 야생동물. 야생동물. 힘이 센 야생동물. 그래서 우리끼리는 싸우지 않지만 저 동물들이랑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는 거. 뭐 그렇지. 그리고 포식자한테 눈에 띄면 죽는 거야. 네, 그죠? 그런 아주 그 완전 원시적인 그런 단계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뒤에 네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뽑기 달고 같은 나가도 뽑기 같은 뽑고, 경우 이제 이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걸 조금 더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구석기, 뗀석기 이런 거 네, 만들기 시작. 그런 걸로 약간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 머리를 네네. 좀 쓰기 시작하는 거지. 도구의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더 이득을 보겠구나 해서 서로 무리를 지어서 줄다리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무리가 결국에 전쟁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점점 사람들끼리 점점 싸우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든 게 아닐까 요런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 요새 어디 학원 댕겨? 아니 그런 상상을 해봤다고. 그럼 어느 게임부터 정확하게 네안데르탈인이랑 호모사피엔스랑 나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약간 그 네. 뽑기로 넘어갈 때가 약간 네안데르탈인 아닐까? 약간 구석기 시대. 약간 머리를 좀 이렇게 써야 해가지고 되니까.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잖아. 그 손이랑 발이랑 분리가 돼야지. 그렇지, 역할이. 그렇지. 지금 그러면서 약간 네안데르탈인이 지금 멸종했다고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럼 아니야, 나도 너랑 같은 종류야 임마. 굉장히 좋은 해석이네요. 네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하네. 끼워 맞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저런 얘기는 뭐 사실 뭐 이런 비판이 사회 비판 이런 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흔히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저런, 편하게 할 수 있는 생각 1차원적으로 그죠. 그런데 네네. 그 저런 해석은 거의 정롱진이네. 오늘 너무 좋은데 해석이. 앞으로 좀 잔혹한 걸 많이 해야 되겠구만. 그렇네요. 평소에 재밌고 분위기 밝은 작품 하니까 막 진짜 더럽게 재미없게 본 거 막 그죠? 오늘 이런 피치기고 또 죽이고 막 자르고 이런 데는 아니 오늘은 그 컨텐츠 자체가 재밌는 컨텐츠니까. 아니야. 잔혹한 거니까 내 사람이 총명해졌어. 피를 보다니. 맞을 보다니. 좋네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좀 제가 처음에 이제 공유가 나서 딱지치기를 하면서 드라마가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가 좀 이제 완전 절정으로 치닫는구나 느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슬치기였는 것 같아요. 구슬치기.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이제 낱낱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맞습니다. 캐릭터들이. 진짜 그래서- 깐부 에피소드 전체가 다 훌륭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아니, 다른 근데 사람 다는 예. 아니 그러니까 다 정말 다 좋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새벽이랑 새벽이요. 둘이 이제 얘기할 때는 왠지 그 둘에는 그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편이 이제 걔 이름이 뭐예요? 지영. 지영이가 그러니까 결론은 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내려놓고 이제 새벽이를 이기게 해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걔는 이제 돌아갈 데도 없고 아빠가 자기한테 나쁜 짓 했고 엄마도 죽었고 이제 자기는 돌아갈 데가 없어. 감옥에 나오자마자 여기로 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죽을 만한 개연성은 있는데 사람이 사실 살려는 의지가 저는 그렇게 쉽게 소멸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특히 막 돈이 그만큼 걸려 있고 분명 새 삶을 시작할 만한 게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 둘의 얘기는 제가 좀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좀 닭살이긴 했었었는데 반대로 이 게임 자체가 워낙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사는 게임이니까 네. 통수를 치려고 저렇게 약을 살살 치나. 오히려 고지고대로 안 보인 거지. 저도 새벽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새벽에 거를 역 올인해가지고 싹 다 빨아먹으려고 지금.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컨텐츠들도. 저 둘 다 썩었네요. 근데 나는 그래서- 왜 나왔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그 캐릭터들을 보면 좀 굉장히 좀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사연을 네. 지닌 사람들. 뭐 네네. 탈북자라든지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다 망하든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네. 갑자기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편견, 사회적 편견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알리 압둘이나 뭐 그 죽게 되는 지영이라든가. 지영이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 되게 마음 자체는 되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들을 짓밟고 뭐 이렇게 막 죽이면서까지 진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편견을 좀 깨주기 위해서 이게 하층 계급은 그러니까 다 나쁜 흑인이면 뭐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이렇게 외국에서 생각하는 그렇지. 그런 편견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에 뭐 인종적으로 뭐 크게 막 그런 건 많이 없지만 없긴 하지만 뭐 이게 사회 계층적으로,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것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물을 흐린다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편견처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좀 사회에 소외된 계층인데 실질적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편견들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종류별로 많이 배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네, 생각이 그러면은 드네요. 감독님이 너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계속 기도하는 아저씨 나오잖아요. 그 아저씨요? 그건 조금 아니 그래도 특정 종교를 좀 너무 저렇게 너무 안 근데 좋게 그리는 거 그것도 이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들더라고. 기독교라고 어. 볼 수는 없죠. 그것도. 예. 뭐 그쵸 거의 일반적- 반사이비에 가깝긴 예, 했죠. 그 좀-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 가지를 감독님이 다 비판하고 다 뭐 그런 거 담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그 극단적으로 가는 종교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런 약간 것도 그런 하고 느낌이지 싶어서 않았나?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기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뭐 리뷰 같은 거 보니까는 이 깐부 네네. 에피소드에 이제 2인 1조가 되는 거를 네네. 대부분 많이 예상을 하셨다라고요. 아, 이제 서로 죽이는구나라고. 아, 예상을 그래요? 하셨어요. 오늘 전혀 나 몰랐어. 나도 몰라. 나는 깜짝 놀랐는데. 나도 볼 때까지는 몰랐는데. 난 그러니까. 당연히 2인 1조라면은 그 뭐지 기훈하고 이제 그 영감님이 편먹고 태그 토너먼트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그 토너먼트 이어달리. 아, 철거. 그래서 할배가 초풍신으로 띄우고 울량 띄우면 이제 헤야치야 뭐야? 기훈이 막 다 때리고 그러는 건데 기운이 나와가지고 날라차게 하고 화랑처럼. 당연히 태그 토너먼트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좋게들 다 이게 데스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셨는지. 아, 다들 이런 거 많이 보셨나 보다, 그죠? 난 진짜 전혀 예상 못했어. 나도 진짜 전혀 몰라서 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와.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좀 이런 거는 좀 저도 하기 싫지만은 네. 상우가 나왔을 때 언젠가 흑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훈이하고 1대1로 대립점에 설 거라는 거는 마지막에는 예. 결국에는 그 정도는 예상이 가지. 그쵸. 근데 그게 막 내가 너무 뻔히 예상하다가 아니까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그게 나와 있는 건데 그걸 그렇죠. 예상을 했다 그러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그렇지. 근데 뭐라고 그렇게 여기 전시해 놓은 건데 뭘 네. 예상을 그렇죠. 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캐릭터가 어떻게 그 기훈하고 대립점을 가질 것이고 가질 어떻게 흑화를 할 것인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저도 좀 이 그 상우가 알리의 구슬을 어떻게든 뺏어서 흑화할 거라는 느낌은 있었었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그때 그 예상을 하는 건데 규칙이 알려지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상대방의 그렇죠. 구슬을 뺏어야 된다는 걸 알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상우가 조금 더 야비하게 머리를 잘 썼으면은 어땠을까?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 약간 룰의 그쵸. 허점을 파악해가지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막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맞아, 돌려서 맞아, 좀 맞아. 그렇죠. 아니면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막 자기가 그 알리가 자꾸 사장님 그러니까는 이것도 뭐 저기 좀 외국인 노동자를 약간 옛날 무슨 그 개그 요소에 나오던 쪽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상우가 좋은 사람인 거를 더 보여주려고 그렇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형이라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보면 이 한국에 와서 오래 있었는데 형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 이때까지.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은 다 사장님이라고 자기는 부르고 음. 살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좋은데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는데 상호가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상호가 한번 그 주사위를 그 구슬을 많이 털리잖아요, 알리한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뭐 서울대 갔다 수제다 그러는데 홀짝도 못 맞춰. 홀짝도 그건 사실 뭐 서울대랑 뭐 상관이 있어. 그거는 그치. 근데 그런 운빨인데 뭐 그런 어떡해. 운빨인데 그런 것도 더럽게 안 맞는 거야, 사실. 아 근데 거기서 상호 그런 얘기. 야 50% 확률인데 네가 어떻게 다 이기냐고 그치. 그러잖아. 맞아. 머리가 좋을까 그런 거야.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이 선물 투자 옵션을 하니까는 지금까지 거꾸라진 거고 자기한테 그런 운이 없었던 거야, 사실. 이 사람이 커가는 데 있어서.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운이 없었던 거지. 근데 상호 그렇게 맞아요. 돼서 자기가 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썼던 연출보다는 네. 처음부터 아주 이기려고 머리를 빠꼼하게 써가지고 야, 이 게임이 무승부가 될 수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뭐 있자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냥 그 구슬을 다 털어먹었으면 좀 더 상호가 나쁜 놈이었지 않았나라는 뭐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얘도 절박하잖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상호가 제일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기훈이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밖에서는 씨발 개호로 자식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 잡혀만 오면 애가 너무 착해져 갑자기. 그리고 너무 착하고 노인 세상 공경. 붙여야 완전. 노인 공경. 노인 공경도 하고 뭐 여자애들도 뭐 착하게 대해주고 뭐 다들 야 우리 다들 다 같이 힘내보자 막 이런 캐릭터가 되잖아 갑자기. 근데 그렇죠. 기훈이도 뭐 주변 사람 그 엄마한테는 진짜 호로 자식이었긴 했지만 근데 뭐 걔도 이제 지가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뭐 돈 버는 건 아니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딸이랑 뭐 이렇게 잘 대해주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단 야 그 엄마 체크카드 털어먹는 거 봐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씨. 그래놓고 자기 딸내미 어, 딸내미 그 생일 비밀번호 거 까고 나서 에이 역시 노모가 요즘 나보다 우리 손녀를 더 챙기다니까 막 이러면서 아 카바 못 치겠네. 안 되겠네. 아 그거 안 되겠네. 아니 근데 나는 그 장면도 기훈이 들어와서 착해지는 것도 네. 그런 사람 있잖아. 사회 살다 보면 지그집에 진짜 못하는데 남한테 잘하는 사람 있어, 있어. 있어. 맞아. 옛날 보이니까. 그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그런 분들 많았어. 경상도 아버지 맞아. 그러니까 더 나쁜 놈처럼 보이는 거야. 나 그래 착하게 굴고 그러는 게. 아니 근데 뭐 방금 얘기 우리 김수풀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네. 그 상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엘리트고 자기가 정말로 똑똑하고 게임 막 이 죽음의 게임을 거듭하면서도 자기가 임기응변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막 그 위기를 극복한 상황도 많았잖아.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자기가 죽음의 위기 정말로 이 게임에서 자기가 패배할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눈속임을 쓰잖아. 정말로 치졸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렇다는 것 자체도 나는 오히려 더 좋긴 했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캐릭터가 일관적으로 그 순간에서도 막 무슨 막 정말로 천재처럼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게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거야. 자기도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치졸한 방법으로 막 거기 자갈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막 정말로 목에다 어떻게 걸어주고. 보면, 걸리면 바로 죽는 진짜 정말 그런 치사한 방법이잖아. 너무 구차하더라 그런 진짜. 맞아.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 캐릭터가 얼마나 얄팍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상우가 사실 뭐 그렇게 막 머리를 쓴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달고나 뽑기 할 때도 뭐 자기가 뭐 그냥 머리 써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쉬운 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치사한 방법이잖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긴 팀 하죠. 짜서 자기가 쉬운 쪽으로 가는. 치사한 방법으로 처음부터 치사했다. 그치. 그 상호는 치사하긴 했는데 나는 좀 더 나쁜 놈으로 좀 약간 보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감독 의도는 나쁜 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오히려 누구나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가 그런 의도가 어떻게 아니었을까 보면 싶어요. 성기훈보다 상우가 더 일반적인 사람의 그 맞아. 그게 더 부합하기 가깝지.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 4명 이렇게 갔으면 내가 일단 김숯불부터 찌를 거거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야, 만만한 미리- 것부터 일단 한 번씩 미리 경찰에 연락해라. 경찰에 미리 연락해. 미안한데 나는 그러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되는데 내가 네 밀었다. 오 진짜 쏘네. 그러면서 와우. 이게 인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나는 게임 잘 못해가지고 벌써 총 맞고 죽었어. 근데 게임 잘 못하거든. 아 그리고 그 상호는 어쨌든 그 또 상호가 그런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기훈이랑 이제 붙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내가 노력해서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실 이 게임들 보면 다 운이거든. 그렇죠, 맞아요. 운으로 거의 90%가 운으로 올라온 거. 나 대신 너가 죽은 거지. 그게 엘리트주의가 약간 그거. 나는 이 자리까지 내가 잘 된 거는 맞아, 맞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나의 내가 노력이었다. 잘해서 올라온 거야. 그래서 하등한 그 나보다 노력 안 하고 저급한 니들은 누릴 자격이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이 되는 엘리트주의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렇죠. 오늘 정락터님한테는 안 되네요, 내가. 왜 이렇게 아니, 거기서도 경쟁을 하려고 그래? 진짜 나도 비슷하게 느낀 게 그런 거였어. 오늘 좀 네. 신PD하고 내하고 좀 비슷한. 네 수준이 아, 오늘 좀 그래요? 낮은가 보다. 내하고 비슷한 나가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아니 진짜 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자기가 네.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자기 삶에 일어나는 중대한 결정이나 상황을 다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다 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잖아. 아,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계속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운 같은 요소들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거나 그렇지. 통제할 수 있다고 어. 착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도박이나 게임 이런 거에 더 심취하고 더 잘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타짜가 나오는 거구나. 맞아.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겨왔으니까. 그렇지. 이겨왔으니까 나는 이런 운적으로 있는 것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진짜 근거 그게 없는 자신감이. 타짜에 보면 호구가 그거잖아. 도박은 파도라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러잖아. 운책 이상. 막 이러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상우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약간 리스크가 큰 투자를 했다가 큰 빚을 지는 것도 약간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건데 자기는 그런 리스크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내 손 안에 그러니까 있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런 큰 빚을 지고 이런 게임을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주변에 막 생각이 들었고. 기훈이도 막 그러잖아. 우리 쌍문동이 낳은 천재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고 자랐을 거 그렇지, 아니야. 맞아. 그런 영향들도 그랬던 것 있었을 같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한테 그런 어떤 심리, 이 무언가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한 필승 공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비슷한 심리들, 그렇죠. 뭐 사람들이 약간 그 운까지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리를 네. 약간 공감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생존 게임이란 소재가 굉장히 잘 활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네.